지난 토요일 밴쿠버의 엠블리 센터에서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리버스 몰기지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밴쿠버에 집은 하나 있는데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방안으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리버스 몰기지에 대해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캐나다에서는 이제 리버스 몰게지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영몰게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아무래도 좀 특별한 몰게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은행을 가시면 들으실 기회가 별로 없으세요. 그 리버스 몰게지는 은행에서는 핸들을 하지 않고요. 이거를 하시려고 하시면 어쨌든 몰게지 브로커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는 상품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리버스 몰게지를 하는 은행이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지금 보이시는 EQ뱅크라는 곳이고 다른 곳은 칩 몰게지라 그래서 또 기관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두 군데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고 비율이 EQ뱅크가 조금 더 낮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가 포커스를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은 어차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진이 좀 외국인으로 해놨는데 저희한테도 해당이 되니까 네, 그러면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제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앞으로 향후 한 10년간 한 14% 정도의 캐나다 분들이 리타이어를 하게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의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세이빙이 여기 보시다시피 한 캐나다 달러로 한 27만 2천 불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내셔널이니까 밴쿠버에서 기준으로 하면 물론 세이빙이 더 많으신 분들도 더 많으시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뭐 리타이어 했을 때 내가 편안하게 살려면 한 밀리언 정도 필요하다고 예상하는 건 이제 전체적인 캐나다 전체를 봤을 때 얘기고 밴쿠버에서는 사실은 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아무래도 물가가 많이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리타이어를 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 리버스 몰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리버스 몰게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요. 되게 특별한 조건들이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보통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을 향해서 이제 타겟이 되는데 뭐 외국인, 워크퍼밋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안 되시고요. 여기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주택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돈을 빌릴 수 있는 룸이 좀 남아 있으신 분들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기 소유의 집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부분들이 공동 소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두 분 중에 연세가 조금 더 어리신 분들, 그러니까 젊으신 쪽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의 로케이션이라던가 집의 밸류라던가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나중에 계산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계산기를 하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방법이 내가 이 돈을 빌릴 때 한번 럼썸으로 한꺼번에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럼썸을 빌리지 않고 조금을 빌려놓고 매달 돈을 빼가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해마다 돈을 빼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그래서 방법은 되게 다양하고 중요한 건 만약에 내 집에 몰게지가 있거나 마이너스 통장에 이미 셋업이 되어 있으면 그거를 갚아야 되세요. 그래서 그걸 갚고 새로 셋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리버스 몰게지가 유명한 이유가 일단은 인컴이 많이 필요 없고요. 집에 자산만 보고 빌려주는 거니까. 그리고 대신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매달 돈을 안 갚으셔도 되세요. 물론 내가 원하면 이자 부분을 갚는다던가 원금 상환도 가능은 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숫자로 더 보여드릴게요. 리버스 몰게지는 모든 주에서 가능하진 않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제 온타리오주라던가 BC라던가 알버타, 퀘벡 이런 데서만 가능하시고 BC도 이렇게 너무 외진 곳에서는 가능하지 않으세요. 메이저 시티 같은 데서만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한해서만 가능하세요. 내가 투자하는 집에 대해서는 리버스 몰게지를 신청하실 수가 없으시고요. 물론 이제 내가 투자하는 집을 앞으로 내가 살 거다. 이제 실제로 거기를 프린시플 레전스로 옮겨 가시면 그 집을 대상으로 또 리버스 몰게지가 가능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이다시피 연세가 적어도 55세 이상은 되셔야 돼요. 자녀 명의를 넣게 되시면 그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가니까 그 자녀가 만약에 30살이다. 그러면 이 리버스 몰게지 신청이 안 되세요. 최소 이 집의 감정가가 25만 불 이상은 되셔야지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리버스 몰게지는 그럼 언제 내가 갚을 수 있냐? 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첫째는 내가 만약 이 집을 팔게 되면 빌린 돈을 당연히 갚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명의를 자녀한테 상속을 하게 된다. 그러면 리버스 몰게지 받으신 거 먼저 갚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이제 마지막 바로, 그러니까 두 분 중에 뭐 두 분 다 만약에 운명을 달리하셨을 때 6개월 안에 180일 안에 이 리버스 몰게지 갚게 되어 있어요. 아까 그 말씀하신 프로베이시나 그런 걸 통해서 이걸 먼저 갚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 은행 몰게지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두 분이 다 선택을 하셔서 이 집을 놔두시고 이제 다른 리타이먼트 홈으로 들어가신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의 프린시플 레전스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갚으셔야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을 내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몰게지 갚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프로퍼티 텍스라던가 뭐 홈 인슈런스라던가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을 내지 않게 되면, 왜냐면 해마다 이제 저희가 체크를 하거든요. 내셨는지를. 그걸 안 내게 되시면 은행에서는 몰게지를 갚게 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내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여기 보면은 내가 이제 나중에 돈을 갚을 때 은행에 예를 들면 지금까지 먼슬리로 내는 돈도 안 냈고 이자도 안 냈을 경우에, 그럼 내 빚이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내 빚이 너무 쌓여가지고 내 집 가치보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럼 내가 돈을 더 뱉어내야 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그러진 않으세요. 은행에서 만약에 이게 여기 보면은 네거티브한 에퀴를 가져가지 않는다, 이 말이 내가 빌린 돈이 만약에 집의 가치보다 더 많아져도 은행에서는 추가로 돈을 더 갚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운명을 달리하셔서 다른 분이 남게 되시면 그 다른 분 명의가 넘어갈 때 재심사를 받진 않고요. 실제로 그냥 물게 서류가 바뀌게 되긴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재심사라고 부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심사를 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남아있는 스파우스 분한테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사를 가거나 뭐 움직이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가 이런 걸 많이 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굉장히 외국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세요. 실제로 예를 들자면 내가 큰 집에 살고 있다가 지금 다운사이즈 하고 싶다. 2밀리언 집에 살고 있다가 1밀리언짜리로 이사를 가신다. 근데 내가 다음에 이그젬플에 나와 있는데 내가 현금을 좀 갖고 있고 싶다. 그럴 경우에도 쓰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베케이션 홈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내 집을 통해서 돈을 빌려서 베케이션 홈을 사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투자하는 콘도 같은 걸 사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몰게지가 많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근데 나의 프린시플 레전스에는 몰게지가 없으시다. 그러면 리버스 몰게지 하셔서 가능하시고요. 마지막 이제 이혼 사례인데 이거는 이제 황혼 이혼이 되실 테니까 이거는 네, 가능은 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런 사례도 있긴 하세요, 실제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집은 1밀리언짜리 살고 있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여행도 가고 싶고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세요. 그러신 분들이 많이 쓰시는 방법이 또 리버스 몰게지긴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상속하고는 다른 얘기죠. 자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내가 쓸 만큼 다 쓰고 남는 거 가져가라. 이런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럴 때 리버스 몰게지 하셔서 현금화를 시켜서 내가 쓸 만큼 편안하게 쓰시고 노후를 보내신 다음에 남는 것만 이제 상속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런 방법이고, 그 다음에 집을 사시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레노베이션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집이 올드하면. 근데 내가 현금을 뭐 따로 빌릴 수가 없다 하면 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리버스 몰게지가 있으세요. 그리고 예를 들면 백인 분들 같은 경우는 홈케어, 뭐 시니어 홈 이런 데 안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보통 30년, 40년 자기 집에 살고 계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나는 내 집에서 끝까지 살겠다 하실 때 유지 비용을 위해서 또 이걸 쓰시기도 하시고, 아니면은 홈케어가 오면 또 그게 가격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기도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한테 집을 살 때 뭐 돈을 좀 주고 싶은데, 그럴 때 하지만 나는 먼슬리로 몰게지를 안 내고 싶다. 그냥 돈만 주고 뭐 나중에 집이 팔리거나 하면 그냥 갚겠다. 이럴 때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이긴 하세요. 여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인데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긴 해요. 두 분이 살고 계시다가 한 1.2 정도 되는 콘도를 살고 계시는데 한 밀리언짜리로 이사를 가고 싶다. 뭐 랭리 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 할 때, 여기 보면 영어로 돼서 좀 복잡하긴 한데 노란색을 보면 기준으로 내가 1밀리언짜리 집을 팔아서 뭐 리얼터비 내시고 남는 돈으로 이사를 가시면 거기에 또 프로퍼티 트랜스퍼 텍스 있으니까 그런 돈 다 내고 났을 때 남는 돈이 14만 불 뭐 남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면 이제 난 현금으로 14만 불 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계속 리타이먼트를 살아야 된다. 이런 케이스와 지금 핑크색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1밀리언짜리 똑같은 집으로 가는데 리버스 몰게지로 예를 들면 한 40만 불을 받고
그러면 내가 판돈 중에 한 50만 불은 남으니까 그걸로 나는 여유롭게 현금으로 쓰겠다 하는 이그젬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돈을 빌려서 내가 그냥 다 쓸 만큼 쓰고 남는 거는 이제 유산으로 남기겠다. 이런 케이스가 이렇게 해당되세요. 요거는 이제 자녀분한테 다운페이를 도와주실 때, 예를 들면 리버스 몰게지에서 빌려서, 개념은 똑같은 것 같아요. 빌려서 그냥 도와주고 그 먼슬리 페이먼트를 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영몰게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BC주.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코키틀람이니까 코키틀람에 산다라고 하고, 내 집이 만약에 한 1.2밀리언 정도 된다.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 얼마까지 빌릴 수 있냐. 굉장히 간단한 계산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옵션이 뭐 두 개가 나오는데, 가장 평범한 옵션이 중간에 있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46만 8천 불까지 빌리실 수 있고요. 원하시면 46만 8천 불을 다 꺼내셔도 되고, 아니면 이 중에 뭐 10만 불만 꺼내고 나머지는 추후에 뭐 나눠서 꺼내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설정을 안 해놓으셨다가 필요할 때만큼 그때 가서 꺼내실 수 있는 옵션이 이 이그젬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46만 8천 불까지 꺼낼 수 있는데 내가 20만 불만 꺼내겠다. 그러면 이자는 기본적으로 리버스 몰게지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은행 몰게지가 한 4%대니까 리버스 몰게지는 6%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근데 선택이 많이 있어요.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뭐 다 있는데, 원하시는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 리뉴를 하게 되시면 그냥 그 당시에 또 해당하는 이율로 리뉴를 하시면 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높으세요. 예를 들면 5년짜리를 한다. 뭐 5년짜리 하시든 어느 걸 하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 내가 이 돈을 빌려서 그럼 이자가 계속 복리로 쌓이고 하면 나중에 내가 물려줄 유산이 없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은행에서 리포트를 이제 준비해 놨는데, 여기 보면 5%, 3%, 1%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상하는 집이 올라가는 가치를 여기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내 집이 해마다 5%씩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 향후에는 3%씩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건데, 가장 커먼한 건 아무래도 3% 정도일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한 2%에서 3% 사이니까. 그래서 그 예로 보신다면 집이 1.2밀리언 정도 됐을 때 내가 1밀리언 남아 있으시잖아요. 집의 가치가 20만 불만 꺼내셨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자가 계속 쌓인다고 해도 15년이 지나면 내 집의 가치는 그래도 1.3 정도는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집의 가치가 아예 없어져서 내가 뭐 물려줄 재산이 없거나 내가 뭐 이 집에서 쫓겨나거나 그러지는 않게 되는, 나는 이그젬플이에요. 뭐 우리가 밴쿠버 살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일은 사실 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 이자를 못 내게 됐을 경우에 내가 이 집에서 나중에 은행에 내 집을 뺏기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밴쿠버에서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 한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게 이제 이 리포트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사람들이 네. 할까 말까 망설이는 이유가 이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높아서 그런 거 면이 있는데, 그냥 네. 예를 들면 내가 50만 불을 네. 리버스 몰기지를 뽑지 않고 네. 내가 1밀리언짜리 집이 그냥 있는데 네. 그냥 그거를 킵하면서 홈 라인 오브 크레딧. 라인 네. 오브 크레딧으로 네. 내가 필요할 때 빼서 쓰는 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보통 제가 리버스 몰게지 상담이 들어오시면 홈 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 아까 말씀하신 거 마이너스 통장, 집담보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시면 그거를 활용하실 수 있으시면 그거를 먼저 활용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자가 훨씬 싸고요. 기본적으로 한 1% 이상 싸고요. 대신에 이제 큰 차이라면 그건 이제 먼슬리 페이먼트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이자를 계속 내면서. 그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먼슬리 페이먼트를 할 수 있다면 그냥 그걸 하시는 게 더 나으시고요. 근데 내가 먼슬리 페이먼트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는 돈을 쓰다가 그냥 말겠다 이러시면은 리버스 몰게지가 맞으세요. 그리고 리버스 몰게지도 뭐 세금을 낼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이제 인컴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뭐 펜션이 있는지 이 정도는 보는데 실제로는 많은 게 필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보통은 이미 기존에 그런 것들이 없으신 분들한테 더 유리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리버스 몰기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여기 연락처로 하윤신 몰기지 브로커한테 컨택하시면 되겠습니다.